사람마다 각자 져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등을 힐 것 같은 삶의 무게 때문에 오늘도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위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겠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73강입니다. 오늘은 무거울 중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는 무겁다는 뜻이 있죠. 무겁다라는 것은 무게가 나가는 정도가 큰 것이지요. 이 무거울 중자는 일천 천자와 마을 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천 천자는 숫자 일천이지요. 그래서 많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일자는 마을을 의미하고 공동체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는 1000개를 짊어진 마을은 무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진 공동체의 어려운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문제가 없는 데가 없죠. 는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문제를 너무 많이 안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버텨내기가 버거운 것이죠. 곤란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동체의 버거움을 말하는 글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하고 고민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거울 중자는 1000개를 짊어진 마을은 무겁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동체의 버거움을 설명하는 글자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권토중례가 있습니다. 권토중례는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서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압감이나 중량급이라 할 때도 무거울 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무거울 중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무거울 중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는 움직이다는 뜻이 있죠. 움직이다는 것은 멈추었던 자리가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일 동자는 무거울 중자와 힘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무거울 중자는 무겁다는 뜻이 있고 힘력자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자는 무거운 것에 힘을 가하면 움직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노력을 하면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거운 도리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밀게 되면 움직이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흔들바위도 있는 것이고요. 움직일 동자는 무거운 것에 힘을 가하면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노력하면 해결책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경거망동이 있습니다. 경거망동은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서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행동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동작이라고 할 때나 운동이라 할 때도 움직일 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시종자입니다. 시종자는 씨를 의미하고 동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종자는 벼화자와 무거울 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벼화자는 벼를 의미하지요. 곡식입니다. 또 무거울 중자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자는 벼의 무거운 존재가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의 용도 중에서 씨는 가장 중요한 위치라는 것이죠. 가장 무거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각종 작물에 대해서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종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세계종자은행도 있습니다. 이 종자가 없다면 더 이상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이야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종자를 보관해주지만 옛날에는 각자 개인들이 했습니다. 아무리 식량이 부족해도 종자는 먹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종자는 다음 해를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종자는 벼의 무거운 존재가 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의 용도 중에서 씨는 가장 중요한 위치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다종다양이 있습니다. 다종다양은 종류도 많고 그 양식이나 모양이 여러 가지인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종류라고 할 때나 종자라 할 때도 시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부딪힐 충자입니다. 부딪힐 충자는 부딪히다는 뜻이죠. 충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다는 것은 두 물체의 접촉으로 서로 힘이 미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딪힐 중자는 단일행자와 무거울 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단일행자는 다니다는 뜻이 있고 무거울 중자는 무겁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부딪힐 중자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면 부딪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면 주변과 자주 부딪힌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큰 물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면 주변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면 주변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부딪힐 중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부딪힐 중자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면 주변과 자주 부딪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좌충우돌이 있죠. 좌충우돌은 왼쪽으로 부딪히고 오른쪽에도 부딪힌다는 뜻으로서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충격이라고 할 때나 완충이라고 할 때도 부딪힐 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술병 종자입니다. 술병 종자는 술병을 의미하죠. 글자를 종종 소복종자와 헷갈리기도 합니다. 우변에 무거울 중자가 있으면 술병 종자인 것이고 우변에 아이동자가 있으면 소복종자입니다. 이 술병 종자는 쇠금자와 무거울 중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쇠금자는 쇠를 의미하고 금속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무거울 중자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병 종자는 쇠로 만든 무거운 것이 술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벼운 자리에서 무겁게 느껴지는 술병의 무게를 설명하는 것이죠. 쇠로된 술병의 실제 무게도 무겁지만 그 자리의 위협감도 무겁다는 것이죠. 쇠로된 술병을 사용하는 데는 대략 이런 곳입니다. 장군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할 때 주로 이런 술병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자리의 중압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술병이 쇠로 된 술병입니다. 이 술병 자체로도 무거운 것이죠. 그렇지만 이 술병을 사용하는 이 자리의 중압감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술병 종자는 쇠로 만든 무거운 것이 술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쇠로 된 술병의 실제 무게도 무겁고 그 자리의 위압감도 무겁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한종례가 있습니다. 한종례는 술자리에서 서로 잔을 주고받으며 술을 권하는 예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술병을 금종이라 합니다. 돌로 만든 술병을 석종이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술병 종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거울 중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종기종자입니다. 종기종자는 종기를 의미하죠. 종기라는 것은 피부에 병균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이 종기종자는 달월자와 무거울 중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달월자는 달을 의미하는데 이 글자가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대용어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거울 중자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종자는 몸을 무겁게 하는 게 종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기가 나게 되면 몸이 더욱 커져서 무겁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기로 인해서 피부가 부풀어 오는 것도 무거운 것이고 그 병증의 부담도 무거운 것이죠. 이렇게 작은 종기가 나왔을 때는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이 종기가 하염없이 커지는 수도 있죠. 피부 밖으로 크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종기는 그 자체로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기를 생기게 한 그 병증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 병증에 대한 부담이 무겁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근종이 있습니다. 근종은 덩어리진 근에 박힌 부스럼으로서 평활근 또는 횡문근에 생기는 부스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종도 있죠. 용종은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용종이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용종은 점막에서 증식하여 혹처럼 돌출한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안에 점막에도 생기게 되고 유나, 창자, 방광 따위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은 세트 한자 573강으로서 무거울증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